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개념 하나를 좀 배워볼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밑에 문제라고 하면서 뭐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같이 좀 볼 겁니다. 자, 원래 하던 대로 가져와서 SQL YOG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맨 위에 있는 녀석, 맨 아래에 있는 녀석 두 개 제거해 주시고 자,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약간 초기 작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A4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면 삭제해라 라고 하는 거는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t A4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생성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A4 선택은 use A4 자, 얘를 한 번에 실행시켜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을 생성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create 테이블 멤버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 컬럼 하나 그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컬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일단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적당히 바차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그냥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얘를 생성해 주고요. 회원 2명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니까 자, insert into member set login id 여기에는 유저 1 로그인 패스워드 얘는 유저 1 그리고 네임 여기에는 홍길동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서 홍길순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데이터 2개 집어 넣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회원 증가 쿼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멤버 테이블 안에는 데이터가 2개 들어있어요. 2줄 들어있죠? 레코드가 2개. 자, 이 상태에서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회원 데이터를 뭐 아이디 비밀번호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100만 개 만들 거예요. 테스트용으로. 지금 2개 들어있죠? 100만 개 만들려면 이 인서트 쿼리 짜놓은 거 몇 번 눌러야 돼요? 그죠? 50만 번 눌러야 돼요. 2개씩 올라갈 거니까. 그쵸? 지금 2개 들어있으니까 49만 9,999번 누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정확히 딱 100만 개 데이터 들어갈 거예요. 그거 어느 세월에 누를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 배우는 얘는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새로운 개념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SQL 응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내려고 할 때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정보예요. 자, 여기에 지금 힌트 적혀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인설트에 대해서 처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때 우리가 set이라는 걸 사용해서 인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설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응용하는 겁니다. 자, 이 테이블 네임에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테이블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 컬럼 1, 2, 3, 4 얘네들은 내가 지금 인설트 할 컬럼들을 지정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은 전체 다죠. 3개. 애초에 3개 컬럼 만들어 놨는데 이 3개 컬럼에 값을 다 넣어주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를 안 써도 돼요.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다 넣을 거면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id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치고 얘를 pk로 지정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오토 인크리먼트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인설트를 할 때 s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방식 안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id는 알아서 값이 올라갈 거고 우리는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 세 개의 컬럼에만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id 어차피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내가 데이터 넣을 컬럼 안 지정하고 그냥 뒤에다가 뭐 values 이런 거 해서 데이터를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되나? 이건 안 돼요. 지금 컬럼을 명시한 상황과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 진짜 딱 이 차이예요.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넣을 때에만 이 컬럼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id라는 컬럼 알아서 증가될 거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 이런 컬럼이 존재할 때는 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개수가 안 맞는다고 뭐라 해요. PK지만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려 있지만 뭐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PK가 있더라도 데이터를 PK가 있을 때 데이터를 이제 PK 제외하고 넣을 거면 컬럼을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컬럼 1, 2, 3, 4는 컬럼 명을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우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힌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블럭을 이렇게 씌우면 얘는 하나의 쿼리예요? 두 개의 쿼리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두 개도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별도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애지만 얘는 안 되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쳐줘봐야 1.5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쿼리는 하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쿼리, 지금 작성한 이 쿼리가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하는 역할을, 마침표를 세미콜론 가지고 찍었죠. 전 세미콜론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실행하면 실제로 돼요. 가능한 쿼리입니다. 근데 왜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그 전에 요거부터 이것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얘는 이만큼의 이 한 줄의 쿼리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거 혹시 얘기 안 드렸나요 제가? from dual 처음 보신 그러면 얘기를 안 드렸네요. 네. 이런 상황이 안 나왔었구나. 자, 얘는 이제 우리가 now 같은 거 할 때 이 얘기를 안 들었다고? 왜 안 들었지? 자, now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죠? 쓰고 있었던 거 맞죠? 그쵸? 얘는 이렇게 실행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럼 현재 시간과 날짜를 리턴합니다. 왜? 얘는 함수니까. 이 함수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과 날짜를 돌려줄 수 있게끔. 자, 그럼 여기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결과가 이 실행 결과 이 자리에 이렇게 남는다는 느낌이고요. 우린 지금 이걸 줘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셀렉트문을 봤을 때 사실상 얘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셀렉트를 쓸 때 줘야 할 거야. 뭐를 써주고 그 다음에 from 어디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없죠. 근데 조회가 잘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그쵸. 기억나시죠? 처음인 것 같으세요? 이거 now 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용해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이 from dual은 뭐냐? 이제 원래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 생각을 해보면 DBMS 안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라는 녀석은 이 테이블 안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컬럼을 미리 만들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했어야만 하죠. 근데 지금 이 듀얼이라는 애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린 이런 거 만든 적도 없고 애초에 몰랐다고 치면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말도 안 돼요. 다음 얘는 뭐냐? 원래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들을 좀 무시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 무엇도 다 가질 수 있는 비어있는 테이블입니다. DBMS 안에 그냥 존재해요. 이게 하나씩 다 있어요. 오라클도 이름이 듀얼이에요. MySQL도 듀얼이고 아마 다 똑같이 듀얼일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테이블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테이블 이름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키워드로 바뀌어버리면 백틱 붙여서 키워드로 안 사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 키워드로 써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니까. 아마 백틱을 붙인다고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얘 안 되는군요. 이러면 진짜 이 이름으로 찾아버리네요. 얘는 이걸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셀렉트를 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여기를 다시 now로 좀 바꿔보고, 여기 from에다가 제가 멤버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멤버 테이블에는 now라는 함수가 컬럼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쵸?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은 셀렉트에 나 조회할 거야. 어떤 컬럼을, 그 컬럼은 여기 들어있는 컬럼들이었어요. 그쵸? 그동안은 그렇게 썼는데 지금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행을 멤버로부터 하려고 해요. 얘랑 이 결과랑 이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가능한 거거든요. 자, 지금 멤버 테이블에는 이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고 데이터가 두 줄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이거 실행하면 현재 시간과 날짜가 두 줄 나와요. 왜 두 줄 나올까요? 맞아요. 멤버 테이블 안에는 이미 데이터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회하면 두 개가 나와.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맞는 말인데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니까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얘는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집계함수도 내용을 배웠으니까 셀렉트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웨어 전에 조인이 먼저 와야죠. 그럼 조인이 왔으면 온이 와야 되고, 그 다음 웨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룹 바이. 순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바이 다음에는 헤빙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그리고 리밋이에요. 셀렉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순서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자, 얘네를 가지고 실제로 쿼리를 작성해서 이만큼의 쿼리를 실행한다라고 하면 이 쿼리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이거는 메모장을 하나 다시 열게요. 지금 왼쪽에 써있는 애는 실제로 우리가 작성할 때의 순서. 근데 얘가 실행을 하면 이 순서로 일을 해요. 대체적으로 똑같은데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왔죠. 실제로 이렇게 작성한 쿼리를 실행하면 실행되는 순서는 이래요. 어디로부터를 먼저 보고요. 그 밑에 조인 같은 거 해야 되면 조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 같은 거 있으면 조건 때리고요. 그룹으로 묶어야 되면 그룹 묶고, 그 다음 그룹 묶은 후에 조건 때리고, 그리고 나서 셀렉절에 있는 컬럼들을 실제로 결과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한 10개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셀렉트 안에는 우리가 조회할 컬럼들을 보통 넣죠. 원래 총 5개의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 2개를 사용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rom절에 있는 테이블을 먼저 이 DBMS가 꺼내놔요. 준비를 시켜놔요. 그리고 뭐 조인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엮여야 되는 테이블도 꺼내서 조인을 실제로 시켜버립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때 만들어낸 결과에는 모든 컬럼이 다 들어있게끔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룹으로 조건 때리고 그룹 묶고 그룹화 이후의 조건도 때려 놓은 다음에 그 결과로 얘가 어떠한 변화를 가졌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조회하겠다라고 한 이 두 컬럼만 뽑아와요. 이렇게. 그걸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온 뒤에 정렬하고 리밋을 때려요. 순서가 이래요. 자, 이게 이제 DBMS가 동작하는 순서인데, 그렇게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멤버 테이블을 가져와요. 그럼 데이터 두 줄 들어있겠죠. 이 상태를 보면서 DB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이나 이런 거 더 없으니까 이제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 now를 보여줄 거예요. 이미 들어있는 컬럼들이 아니죠. 이미 들어있는 컬럼들이 아니라 이 now 함수 실행의 결과, 여기에 남게 되는 현재 시간과 날짜, 얘를 줘야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얘네들, 이 컬럼들 대신에 보여줘요. 근데 데이터가 두 줄이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셀렉트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응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from 멤버를 사용을 하면요, 멤버 테이블에 두 줄 있으면 두 줄 나올 거고, 네 줄 있으면 네 줄 나올 거고, 30줄 있으면 30줄 나오겠죠. 멤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보여줄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네들은 문자, 텍스트 나오는 우리가 알고, 얘만 이제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조회하려고 하는 결과를 멤버가 가진 개수만큼 출력해서 보여줄 것이다, 조회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UUID, 얘는 뭐냐면 지금 조회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 둘은 같나요? 같아요? 여기 다른데? 여기 빼고 나머진 다 같아요. 근데 여기 다르죠? 같은 데이터 아니네요. 자, 또 실행을 해볼게요. 둘이 같나요? 심지어 방금 전 상황이랑 별로 많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같진 않아요, 둘이. 이 UUID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고유한 값을 만들어내는 표준 규약 정도예요. 표준 규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 고유한 값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함수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이 UUID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응용을 한다면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 뭐 중복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 컬럼,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걸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중복되지 않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할 때.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막 엄청나게 활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PK라고 하는 컬럼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컬럼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크게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웹 환경을 구축하고 났을 때 테이블을 조회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PK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걸 넘기는 상황이 여기다가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 URL 자리에다가. 그러면 PK가 노출되는 거죠. 주소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 영역에서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이지 않더라도 브라우저 영역 어딘가에서 우리가 입력을 한다면 개발자 도구에서 다 까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누군가 악의를 품고 접근했을 때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1번 회원 정보를 볼 때 1이라는 숫자를 넘긴다라고 해볼게요. 그게 지금 노출이 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 PK인데, 자, 악의를 품은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 거 보겠네? 하고 숫자를 바꿔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바뀐, 만약에 2를 2로 바꿔서 넘겼다. 그럼 2번 회원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막아놓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SQL 인젝션에 해당해요. 인젝션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날아가야 될 쿼리 부분에 이제 악의를 가진 사람이, 그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이 그 쿼리를 좀 무효화시키게끔, 혹은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권한 쪽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게 해서 그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공통으로 다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웹 취약성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 개발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PK를 그냥 주고받는 행위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럼 PK를 절대로 그냥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PK를 안 넘기면 얘를 고유식별값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UUID를 하나 저장을 해놓고 이 값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얘는 유추가 안 되니까. 1, 2 순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MySQL에서 애초에 PK 지정하고 오토 인크리먼트 하면 1부터 넘버링을 해줘요. 얘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그냥 애초에 넘버니까. 그냥 적당히 넣어봤을 때 그거에 얻어 걸리는 회원이 있으면 그 정보 털리는 거예요. 근데 UUID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유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 돌릴 때마다 값이 바뀝니다. UUID만 따로 놓고 보면 얘는 실행할 때마다 값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앞에 보이세요? 뒤는 안 바뀌어도 앞에가 지금 계속 바뀌죠.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뒤도 바뀌거든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PK를 대체하려고. PK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막 이걸 엄청나게 다룰 일은 많지는 않다. 그냥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UUID는 알았고 얘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얘는 그냥 텍스트일 뿐이니까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두 줄이 나온다도 알았으니까 얘가 하나의 쿼리가 되려면 한 번에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사용한 이 인설트 구문은 우리가 풀로 작성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유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름이 걱정 이런 거 하나 넣으면 지금 이거거든요. 이런 형태거든요. 원래 이거 실제로 실행하면 잘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 확인해 보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한 인설트 문이에요. 자, 이 형태를 지금 응용하고 있는 건데 values라고 해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값을 쭉 나열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멤버가 가지고 있는 컬럼이 지금 ID, 패스워드, 네임이잖아요. ID, 패스워드, 네임의 데이터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now가 있네. 우리는 now를 저장하지 않으니까 얘를 뺄게요. 이만큼 실행한 결과가 이렇대요. 지금 values라는 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만큼이 이거 대신 쓰였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거면 이 데이터를 멤버에 인서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지금 멤버에는 제가 방금 전에 하나 추가한 것까지 해서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얘를 넣으면 실행했죠? 성공했어요? 몇 열에 적용됐어요? 3열이죠? 우리 그동안 이런 거 인서트 하면 몇 열에 적용됐었어요? 이거 1열에 적용돼요. 왜냐? 한 줄 추가한 거니까. 근데 지금 3열에 적용됨이 떴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했으니까 총 4개 4열에 적용이 된 상태. 원래는 3개였었던 멤버 테이블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비워놓고 깔끔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2개만 만들어 놓고 지금 2개 들어있습니다. 이때 얘를 하면 2열에 적용돼요. 왜냐면 애초에 이 결과가 2줄이었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늘어나서 원래는 2줄이었으니까 2줄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2줄의 결과를 멤버 테이블에 넣겠다 한 거니까 순서대로 컬럼 순서대로 딸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멤버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하면 4개 추가하겠죠. 지금 현재 4개니까 왜냐? 셀렉트한 결과가 4개 나올 거니까 그럼 한 번 더 하면 4열에 적용돼. 한 번 더 하면
활렬에 적용돼요. 2배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100만 개를 만들고 싶어. 아까 막 50만 번 정도 눌렀어야 되는 그 상황이 이 쿼리 하나만 한 10번만 눌러도 벌써 2배씩 증가하니까 꽤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개수가.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인설트는 인설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뭐 셀렉트는 셀렉트 이렇게 다 따로따로 사용을 했다라면 얘는 이제 두 개의 키워드를 같이 섞어 쓰는 방식이에요. 인설트 할 때 셀렉트 가능하고요. 업데이트 할 때도 셀렉트 가능해요. 가능했던 걸로 알아요. 실제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지금 얘는 임의의 값을 제가 넣은 거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이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멤버 테이블 조회한 거죠. 이만큼 그대로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되지 않은 값을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을 보통 언제 쓰냐면 백업 테이블 만들 때 많이 써요. 테이블을 복사하고 싶을 때 그때 자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회원 데이터를 막 한 100만 개를 쌓아놨는데 지금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좀 옮겨야 된대요. 상황을. 그럼 이 데이터 아깝잖아요. 언제 다 넣을 거예요? 물론 쿼리 자체를 스크립트로 빼서 우리가 한 번에 실행했을 때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들이 요즘엔 다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그런 것도 귀찮아. 나는 그냥 깔끔하게 쿼리로 처리할래. 이러면 백업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에다가 이 데이터 넣을 거야 라고 명시해 주고 원래 있던 테이블 조회해서 때려 박으면 돼요. 지금은 같은 테이블이니까 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느낌인 거지 다른 테이블에다가 얘를 넣겠다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자,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일단 백업을 하려면 구조는 같아야겠죠.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컬럼 개수나 컬럼 명이나 이런 것들 명은 사실 상관은 없지만 타입이나 이런 것들 멤버2 만들었어요. 여기서 멤버2 지금 당연히 멤버2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겠죠? 이렇게 근데 멤버2에다가 멤버 조회한 결과를 그냥 넣을 거야. 그럼 이제부터 멤버2는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테스트 데이터용 혹은 백업용이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기능들은 아니다 정도로 그냥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멤버 테이블 들어있는데 지금 16개가 있네요. 얘를 데이터를 좀 많이 늘려볼게요. 여기 나오는 숫자 곱하기 2가 데이터 총 개수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만 개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넣을 때도 보시면 점점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1초 때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고작 26만 개의 데이터를 추가했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이제 52만 개 정도 추가하니까 2.2초가 걸리고 있고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100만 개 정도 추가해서 총 200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되겠죠? 4초가 걸리고 있네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총 400만 개 정도가 될 건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14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총 한 418만 어쩌고저쩌고가 되겠네요. 19만일 수도 있고. 자,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회원 수를 확인해 보래요. 셀렉트 카운트 별 from member 회원 숫자 확인하려면 이거니까. 자, 그동안에 우리는 셀렉트 쿼리를 누름과 동시에 끝났었어요. 결과가 나왔죠. 얘는 보세요. 여기 뱅글뱅글 돌다가 실행하는데 1.450초 정도 걸렸대요. 근데 1.4초 어때요? 느린가요? 그렇게 느린 거 잘 모르겠죠? 근데 원래 이거 이렇게 걸리던 애거든요. 몇 배 느려졌어요? 1400배 정도 느려진 거예요.
체감이 좀 되실까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원래. 데이터가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데이터를 그냥 조회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 멤버 풀스캔을 해야 되니까. 멤버 테이블 가져다 놓고 나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 풀스캔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400만 개니까 이 풀스캔 속도조차도 걸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냥 단순히 회원의 숫자를 세우는 쿼리가 1.4초가 걸렸다. 근데 여기에 막 조인까지 걸려있다.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걸린 시간들은 페이지를 그리는 상황 속에서 이 네이버라고 하는 거 제가 딱 입력하면 금방 뜨죠. 근데 이 페이지를 그리는데 저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써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오래 1.4초가 걸린대요. 그럼 얘 뜨는데 이 페이지 뜨는데 1.4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으면 그 데이터를 화면에 못 그릴 거니까 얘가 못 떠요, 화면이. 가져오고 나서 그릴 수 있을 때 뜨는 거니까 최소 1.4초보다는 늦게 뜰 것이다. 다른 기타 등등이 속도를 더 잡아먹는다면 더 느려지겠죠? 이렇게 DB는 우리가 항상 최적화를 하는 이유가, 쿼리를 잘 짜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면을 그릴 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검색 속도 확인 이 부분은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SQL no cache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거 원래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던 거거든요. 조회할 때 이렇게 사용하던 애예요. 지금은 또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열 제한하기가 걸려있어서 바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1500개까지밖에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걸려있으면 풀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돌고 있죠? 데이터 풀스캔 하는데 시간 좀 걸린다는 소리예요. 자, 이 SQL no cache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원래 DBMS는 옛날에 DBMS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나서 이런 조회를 하면 시간이 걸려요. 이거 계속 걸려있네. 다시. 이제 안 걸리죠? 그럼 여기가 돌고 있어요. 총 걸리는 시간이 5.138초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 쿼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 점점 빨라졌어요. 실행 속도가.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DBMS 자체가 캐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SQL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그 쿼리들을 얘가 실질적으로 풀스캔을 다 할 게 아니라 캐시라는 공간에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그냥 꺼내와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점점 속도가 빨라졌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버전업을 하면서 없어졌어요. 캐시라는 개념이. MySQL은 그래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사실상 지금은 의미가 없는 명령어입니다. 얘를 쓰나 안 쓰나 결과는 동일해요. 어차피 캐시가 안 남으니까. 네, 옛날에 실제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속도 차이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내 컴퓨터 개발 환경에서는 되게 빨라요. 결과가. 텍스트 데이터 똑같이 넣어놓고 했는데도.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되게 느린 거예요. 그럼 원인을 이제 못 찾는 거죠. 왜 느리지? 근데 사실 문제는 반복적인 수행이 문제였던 거예요. 캐시를 남겼다라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진짜로 걸리는 시간 테스트해보라고 있던 키워드인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아마 다시 하면 5초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 이게 열 제한하기를 풀고 나서 처음에 딱 조회를 하면 그땐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유난히. 지금은 좀 걸리네. 5초 정도 걸렸네요. 얘는 그냥 5초 정도 걸리나 봐요.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우리가 이런 멤버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돼요. 로그인 할 때도 검증해야 되니까 셀렉트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 테이블에 데이터도 넣어야 되고 몇 가지 작업들 막 할 게 많은데 단순히 조회하는 데만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때 더 느리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녀석이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이다.
우린 이 친구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 자, 이 인덱스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어 사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for 라고 하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첫 장 열어서 for 나올 때까지 다 뒤져봐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우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여기에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되어 있고 홈 파져 있고 그 중에 F를 고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 넣어서 열고 그 다음 온 글자가 O니까 A, B, C, D 해서 그 O 전까지 O가 나올 때까지 쭉 넘기다가 O 나왔으면 거기서 또 A, B, C, D 해서 R 나올 때까지 넘기다가 그렇게 해서 4를 찾아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찾는 와중에 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 이름이 인덱스예요. 실제로 얘 이름이 인덱스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색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색인. 자, 이 인덱스랑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이 인덱스랑 이름이 같죠? 실제로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인덱스가 해주는 일이 뭐였어요? 빠른 검색을 위한, 빠른 찾기를 위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빠른 검색을 위해 존재하는 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역할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당연히 뭐 구조나 생긴 거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역할이 비슷하다. 그게 인덱스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보면서 실제로 인덱스를 걸어보기도 할 거고 인덱스를 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엄청 효율이 좋은 친구가 맞는데 효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 이유도 좀 말씀드릴 거고 얘가 정말로 효율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얘를 써야만 해 라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뒤에서 배우지 않았겠죠. 앞에서 진작 배우고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DBMS 활용에 거의 끝자락에 와서 배우는 이유는 다 단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